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어제 밤늦게 외부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이 처한 위기의 시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세제개혁과 그리고 공공개혁, 교육개혁이 왜 시급한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돌아와 지금 이 방송을 합니다. 올 때 방송에서 민주당의 7대 중점 법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초임금 확대, 그리고 출산 보육수당 확대, 살, 의무 매입 등 모두 엄청난 돈이 드는 포퓰리즘 법안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노랑봉투법입니다.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죠. 이런 법들은 민주당이 7대 중점 법안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는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법들입니다. 이 언론은 대부분 최소 10조 원대 국민 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22일 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한 이른바 7대 입법 과제를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포퓰리즘 법안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주호영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일 때는 일절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 주호영은 특히 민주당이 기초임금을 10만 원 올려 40만 원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임금을 그 정도 올리면 예산 12조가 추가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이러니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갖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2조가 추가된다. 이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임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2030년에는 약 52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한계를 보인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통치자 수업 중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도기도 운이 나쁜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런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외교 참사 논란이 일었죠. 이까지는 나는 윤 대통령이 잘못이었다고 봅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야당이 한 겁니다. 솔직히 민주당의 비판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당시 런던은 전 국민적인 애도물결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나라 원수들도 조문과 조문록 작성을 뒤로 미룬 경우가 많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점을 주한영국 대사관이 정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이 영국을 방문해 새로운 국왕을 만났고 공식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이 완성됐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 강행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쏟아내는 마구잡이식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하긴 제가 보더라도 이 민주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런던 조문 외교까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쓴 검은색 모자까지 말입니다. 이 검은색 모자는 영국 측이 미리 협조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썼던 검은색 모자는 영국 측이 미리 협조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모자를 쓸 경우에 검은색 모자를 써달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타깃민은 조문록 왼쪽에 글을 썼다는 것으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쓴 정상들도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시비는 시비를 위한 시비입니다. 그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의전을 담당한 것입니까? 대통령 부인 패션이 어떻다거나 조문록 왼쪽에 쓰는 게 결례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것은 지엽적 말단적 문제이기 전에 인격의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스슴치 않고 하는 자들이 자신이 모셨던 문재인이 정상외교에서 보였던 수많은 실수들과
그리고 김정숙이 보였던 추태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김정숙 여사의 여러 실수들을 당시 야당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정숙은 공항 의전 행사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장서 걸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을 런던에서 잠깐 봤지만 뉴욕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불과 48초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언론에 예고를 한 약식 회담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48초간의 만남은 환담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러운 시간이니 말입니다. 통역을 빼면 불과 한 25초 정도, 그냥 한마디 인사하는 정도의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상한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이 이날 뉴욕에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을 계기로 두 차례 환담을 갖고 IRA와 금융 안정화 협력 그리고 확장 억제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에게 IRA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말하자면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양 정상은 필요시에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이 liquidity facilities, 이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도 다뤘습니다.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확장 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북한이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솔직히 한미 정상이 만나면 늘 따라붙는 설명입니다. 그 예외 없이 말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두 차례의 환담에서 전기차 문제를 얘기했고 확장 억제도 얘기했고 그리고 한미 공조에도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솔직히 아직은 집권 초기 흐리문 기간입니다.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장관 임명조차 아직 둘이나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니문이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일본과의 정상외교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일찍이 개최를 공언했던 한미회담은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달리 48조 인사에 불과했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윤 대통령이 기시다를 찾아가 30분간 만났지만 과정과 형식 그리고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이들 회담이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등 최대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일회담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야당은 한미회담과 뭉뚱그려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걸까요? 윤 대통령은 21일, 이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21일 뉴욕 맨해튼 유엔 총회장 인근에서 기시다 후미오와 약 30분간 회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찾아간 형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한일 정상회담이자 2019년 12월 이후에 무려 2년 9개월 만에 열린 양국 정상의 단독 회담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회담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튼 회담이라는 점에서는 이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관계의 개선 필요성과 북핵 공동대응 의지 등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발표 등을 보면 강제징용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에 어떤 식이든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형식도 문제입니다. 기존 정상회담과 달리 모두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양국이 개최 여부 자체를 놓고도 이 막판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두고 약식 회담으로 규정을 했는데 일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회담이 아니고 간담이다. 한미회담 역시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도 된 듯이 말을 했죠. 그런데 결국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된 것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던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까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영국, 독일, 일본 이런 정상들이 다 참석을 했죠. 근데 현장에서 미 정상과 짧은 시간 서서 만나는 데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후에 언론 공지에서 한미 정상이 영국서 한 차례, 그리고 뉴욕에서 2차례 각각 만나 미국 인플레 감축법, IRA라고 하죠.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안입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건 언론 플레이로 보입니다. 설사 그런 대화가 오갔다 하더라도 의제를 놓고 정식으로 대조화하는 정상회담이 아니니 스스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니 그런 일방적 발언에 그쳐 논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윤 대통령의 경제 일정 중에 재미 한인과학자 간담회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또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의 대통령 참석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회장을 나서면서 미국 의회를 겨냥한 듯한 민감한 발언을 한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포착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초대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수행하던 외교부 장관 박진을 비롯한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생긴 날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땡땡에 무엇이 들어간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이른바 윤 대통령의 뉴욕 욕설 파문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공방도 자연스레 거칠어졌습니다. 문제가 확대되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어총 직후에 미국 의회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발언 내용이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 파악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다. 참 말하기 곤란했겠죠. 주호영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이 48조 회담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부나 정부 측 입장이 있을 것이다. 입장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 그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벌였던 회담 등은 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출한 외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다 카메라에 잡히는 줄 몰랐던지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놓고 이 상대국 국가 운수를 조롱조로 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외교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외교 참사, 막말 사고 외교라고 규정했습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은 20일 오후에 긴급하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조문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 이들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의 조문 외교에는 조문이 빠지는 참사가 벌어졌고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회의장에서 스치듯 48조 나눈 대화가 전부였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동맹국을 존중하지 못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는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솔직히 저 역시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역시 강조하던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다시 물먹인 반도체 바이오 산업 압력 문제는 어떻게 논의된 걸까요? 민주당 윤호중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참사를 넘어선 대재앙 수준의 사건이 벌어졌다.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상대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상대국 의회를 욕설로 부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하게 생각한다. 이 상면은 우리에게 닥친 현안을 실타래라도 푸는 기미를 가져오길 기대했는데 그랬지 못했다며 이 국민들과 나라의 채통에도 국민의 자존감에도 큰 상실을 입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임무수행은 소홀히 하고 막말 한마디로 모든 게 엉클어졌다. 고장난 식의 테이블 보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막말 한마디로 모든 게 엉클어졌다. 그렇습니다. 딱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엉클어진 겁니다. 어떻든 대통령실 공식 발표는 좀 다릅니다. 한미 정상은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및 리셉션 등 두 차례 만나 IRA와 금융 안정화 그리고 확장 억제 등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IRA에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또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인된 한미 정상회담이 틀어진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액 정치자금 실명제법 등 미국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뉴욕 체류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첫날 기조연설 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뉴욕 유엔 본부가 아니라 워싱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이 한 말, 바이든이 X 팔려서 어떡하나, 이 발언의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윤 대통령이 취할 가장 좋은 방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무심결에 한 이 말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 더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를 향한 조롱이라고 읽히게 되면 그건 최악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줘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오래갈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국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그 안보 문제에 실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